네, 이번에 다섯 번째 주제는 그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라는 거 가지고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 하고 프레임워크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프레임워크 방법에 의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생각을 좀 많이 잘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그랬을 때 생각을 좀 효율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로지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 사고라는 게 있어서, 이 프레임워크란 어떤 사고의 틀이잖아.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워서 분석해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그 논리적인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런 틀을 생각해 내게 된 거예요. 자, 프레임워크 사고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보면, 좋은 기획을 내기 위해서, 기획서지, 우리 기획 앞에 했지, 좋은 기획서를 내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프레임워크이다. 이거는 효율적인 업무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또 E라는 틀이야. 프레임워크이잖아. E라는 틀이야. 프레임이 틀이니까 그 프레임워크 사고란 틀에 맞춰 일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틀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기지피가 아닌 지피지기에 가깝다고 했는데,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라는 얘기. 남을 알면,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승리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기지피는 뭐냐면 나를 먼저 살피고 상대를 살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돌봄으로써 그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의 노하우가 들어있기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한다 했는데, 프레임워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야. 이런 틀에 맞춰서 하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잘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 특히나 일이 새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일수록 이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막막하죠. 막막해. 그런데 이런 틀이라도 있다면, 이런 틀에 맞춰서 생각을 정리한다면 제대로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걸 잘 앞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프레임워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스왓이라든가 3C, 4P, 7S, 5Force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앞에서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프레임워크 자체는
E라는 틀이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사고라고 하면 이 틀에 맞춰서 E라는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프레임워크 사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프레임워크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느낌은 있는데 이제 프레임워크 사고가 왜 필요하냐면 이거란 거지. 자, 우리가 이런 말이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야? 상대를 알고, 그지? 여기 상대를 먼저 알고 이해하고 또 나를 알면, 나를 돌보면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패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손자병법, 그죠? 모공편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그런 유명한 글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사고를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 예로 임진왜란 때 예를 들어서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보면 신립은 유성룡이 왜군에 조총 입수한 것을 굉장히 걱정하자 신립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신립은 조총 정확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맞지도 않는다. 또 왜적이 수전, 이제 물에서 싸우는 것만 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에서 싸우는 수군을 늘리기보다는 그거는 포기하고 육군을 좀 힘을 보태서 기마전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사실 조총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한테 참패를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어요. 결국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다.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앞에 선배들이 수많은 경험과 또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할 때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생각이 좀 더 잘 풀리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좀 새롭고 어려운 걸수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뛰어난 사람은 프레임워크가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시기라는 게 있잖아. 또 시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생각을 정리하면은 적어도 어떤 수준, 최고 수준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일에 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프레임워크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업종, 업무, 그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3C라는 모듈이 있어요. 요거는 오마이겐니치라는 전략가가 개발한 비즈니스 전략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전략 모델이야. 그래서 요거는 고객, 경쟁사, 자사. 요게 3C야. 3C. 결국 뭐냐? 고객, 커스터머. 경쟁사, 컴페티터, 자사, 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개 축으로 해서 이런 세 개 축으로 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우리 이 자사에 대한 경쟁력을 자사에 대한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이 3C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면 고객의 뭐 시장 구조 변화, 시장 세분화, 고객 집단별 니즈 현황, 변화 추이 이런 것들하고 특히 경쟁사 같은 경우 뭐 저 경쟁사 어딘지 도출하고 그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3C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영 전략 수립하기 위한 도구 분석인데 이거는 기획할 때 우리가 기획서를 만들 때 거의 모든 기획서 만들 때 다 필요해요. 수합 분석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부적인 강점, 약점 이런 거 그리고 외부 분석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쓰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다는 강점, 뭐 스트렝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약점, 위크니스, 약점, SW.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회 이게 이제 opportunity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위협 요소, 위협적인 요소 이거를 threat,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핫이 뭐야? S, W, O, T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4분위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는 강점을 쓰는 거예요. 강점에 대한 거를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분석할 때 그 회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강점이 있어.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이 있어. 강점과 기회. 여기 강점과 기회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강점과 기회를 살린다고 하는 거야. 강점과 기회를 살려서 기회를 위해 강점을 더 사용해서 더 강하게 하는 전략. 자, 뭐 기회가 굉장히 뭐 좋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유행인데 우리 회사는 코로나를 잘 극복해 왔다. 강점이야.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다. 잘 극복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 다른 데는 약하니까. 그러면 잘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는 거지. 그러면 더 강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 요소와 강점을 또 결합을 해서 ST 전략으로 해. ST 전략. 그러면 뭐겠어? 강점을 살리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자, 위협을 강점으로 극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위협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다 하면 이게 위협이겠지. 코비드 유행이다. 그럼 위협이야.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 봐야. 여기 강점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거를 극복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WO 전략이라 해가지고 약한 점이 뭔지 그 다음에 기회를 정리했지. 그럼 약한 점을 살펴서 기회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약점을 극복하는 거지. 그런 전략. WT 전략은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W가 약점이지. 약점을 좀 회피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그 조합을 해서 전략을 구사하면 좋은 그런 기획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그 수합 분석 예시가 있어. 이게 이제 맥도날드 수합 분석이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에 그
내부에 대한 분석, 외부에 대한 분석,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네 개로 이게 나눴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 뭐 강점, 약점, 기회, 또 위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거를 조합해서 경쟁력을 만드는 거죠. 그 하나씩 보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강점, 요 강점이지. 요 강점 부분 보면 맥도날드가 우리 깨끗한 매장이다. 종업원의 전문적인 교육이 잘 돼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가 많지 거기. 경쟁 있는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는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보자. 약점을 보면 타 기업과 비슷한 제품 개발력이다. 제품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지. 타 기업과 비슷한 제품 개발력. 차이가 확 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꼽히고 또 외부의 요인 중에 기회 요인은 외식 시장이 점점 증가한다. 시장도 국제화로 계속 늘려나간다. 이런 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는 건강에 민감해지고 있다.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위험 요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끔 사고가 나서 불신이 있다.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다. 이런 거는 이제 위험 요소가 되겠지. 이렇게 내용들을 분석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지. 이렇게 합해서 SO 전략. 뭐냐면 강점과 그리고 기회를 살린다. 그건 뭐야? 자, 우리가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많고 종업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돼 있고 가격도 좋다. 그럼 이걸 통해서 시장 국제화를 더 늘려나간다. 그지? 저 외식 시장이 점점 더 증가하니까 요때다 하고 더 증가하게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거꾸로 그러면 외부 내부에 이거 SW 전략이다. SW 전략은 요게 이제 긍정과 부정인데 긍정으로 부정을 좀 타파하는 거지. 그러면 타 기업과 비슷한 제품 개발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차별화를 한다. 차별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WT 전략, OT 전략, ST 전략, OW 전략 이런 거를 구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P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1960년대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나온 건데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걸 네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모델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왜 4P라고 했어? 제품,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플레이스, 유통 이런 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 어떤 뭔가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라든가 이런 거, 상품 유통을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네 개를 이제 믹스를 하는 거지. 네 개를 믹스해서 시장에 어떤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거예요. 네 개를 잘 섞어서 그러면 네 개가 뭔지를 도출해내는 거지. 그리고 서로 잘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여기 이제 4P 모델의 예시가 있는데 여기 어떤 위스키에 대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요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븐에서 모델이 있어. 세븐에서 모델은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서 쓰는 건데 조직 분석 모델이야. 조직을 분석할 때. 그래서 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을 개선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왜 7S라고 하느냐. 먼저 이제 여기 스트럭처 있어. 스트럭처. 이거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있지. 시스템은 그 어떤 제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이제 제도를 얘기하는 거로서 의사결정도 운영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공식 비정식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은 뭐냐면 경영 방식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그지? 최고 경영자 리더십, 내부 운영 방법, 또 조직 구성원들을 어떤 외부에 드러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게 스텝. 스텝은 조직의 인원과 자원, 조직의 자원과 사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라는 게 스킬. 스킬은 핵심 역량이야. 그래서 다른 조직과 비교되는 거,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라테지, 요거는 이제 경쟁 우위를 이게 지키기 위해서 활동 방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미래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응집된 어떤 실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7개의 가치를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공유해서 가치를 구현.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조직 분석할 때 모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여기 해당되는 걸 뽑아서 다 기록을 하겠죠. 그러고 전략을 도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7에서 모델의 예시라고 했는데 아까 그 7가지를 이렇게 쓰고 분석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리 기술 스킬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잘 되고 있느냐, 뭐 잘 되고 있다, 뭐 어떤 건 뭐 어떻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경험자가 많이 있는가, 자 이런 걸 가지고 그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점수가 낮으면 이거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쓰면 되는 건지, 그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걸 질문 쭉 해보면 자 조직의 강점, 약점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조직의 진단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조직 진단이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약점, 강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선 방안 도출이 되는 거지. 개선 방안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이게 진단이네. 진단. 그 다음에 강점, 약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개선 방안 도출.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포스 모델은 마이클 포터에서 주장되는데 산업 동향 분석 도구. 우리가 이제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 분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틀로서 한번 해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 협상력, 산업 내 경쟁력, 구매자 협상력.
신규 산업자 위협, 대체제 위협,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그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도 써요. 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존 기업 간의 뭐 경쟁이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진입할 게 신규의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대체품으로 하는 위험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공급자의 뭐 교섭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도 분석해서 하는데 요게 순서를 이렇게 좀 틀어놨네. 요게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거를 나열하는 축은 뭐 세로로 했든 가로 했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기록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전략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또 선택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전략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놓으면 되잖아. 경쟁력이 많다고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프레임워크란 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리해 놓은 사고의 틀이다. 우리는 프레임워크 사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 프레임의 역할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고, 프레임 활용은 어느 정도 품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을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주지. 품질을 보장해줘. 뭐 기획에, 그지? 그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거는 굉장히 뭐 업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브 포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뭐 산업 경쟁력, 그지? 산업 동향이라든가 그 산업의 경쟁력 분석할 때 쓰는 도구다. 뭐 그런 거. 각자 이제 역할들이 있잖아, 그지? 거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과제야. 그래서 프레임워크 사고 방법 중에서 수합 분석을 한번 하면 이게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수합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국내외 IT 관련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뭔가 하나를 잡아서, IT 기업을 하나 잡아서 국내외니까 뭐 구글이 됐든 뭐 삼성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뭐 애플이 됐든 이런 걸 한번 잡아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 자율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율과제로 하는 거예요. 자율과제다. 그래서 자율과제라 해서 뭐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수합 분석을 해봐서 수합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걸 한번 써봐요. 그리고 전략을 짤 때
여기처럼 SO 전략. SO는 뭐야? S는 강점이지, O는 뭐야? 기회지.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해서 강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 전략은 뭐라겠어? 약점이잖아. W는 약점이지. 약점과 O는 뭐야? 기회지. WO. 이런 기회를 잡아서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T 전략, WT 전략. 그러니까 여기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은 이게 쓰면 되는 거잖아. 쓰면 되는데 쓰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전략을 짜야 되잖아. 전략을 짜는 거야.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짜면 여기다 실행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회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